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전날 대비로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주요 변곡점에 도달했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도 약간씩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조정을 받게 될지 방향성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 이슈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미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1.6% 상승을 했는데 다우 지수는 0.64%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결과로 인해서 낙관론이 지배하는 가운데서 이 빅테크들이 더 많은 수혜를 입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월 대비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만 예측치를 정확하게 부합을 했고 나머지는 오히려 다 예측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많이 꺾여가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였는데요. 세부적인 수치로 봤을 때도 일부 반등한 부분들이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시장 예측치를 밑돌았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다만 상호 관세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나온 지표라는 점에서 큰 의미는 없다. 이런 시각들도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자산 시장이 더 크게 반등할 수 있었는데 상승세가 제한이 됐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순방 중에 있습니다. 첫날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빈살만 왕세자와 만나서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서명을 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 6천억 달러, 한화로 무려 850조 원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순방 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은 없고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연준이 유럽과 중국처럼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늦은 파월이 미국의 번영 기회를 저해하고 있다. 이렇게 또 한번 저격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요,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6월과 7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여전히 지배적이고 연내 금리를 2회 정도 인하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2025년 들어서 시장에 흥미로운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024년에 ETF를 중심으로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큰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은 2025년에는 상장 기업들의 매수가 월등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서 상장 기업들이 15만 7천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늘렸는데 그동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심으로 해서는 그 상승폭이 적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중요한 주체로서 상장 기업들이 계속해서 전면에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들은 결국은 또 기관들의 투자 모멘텀을 자극을 해서 ETF 발 유입이 또 추가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주체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늘리는 동안에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물량을 다 매도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서두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체인 지표가 전반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있고 또한 변곡점에 와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투자 주체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라고도 강조를 드렸는데요.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온체인 지표 통해서 깊이 있는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특정한 주체들 위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채굴자와 고래 그리고 단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채굴자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채굴자들의 실현 가격, 평균 매입 단가가 53.7K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대비로는 굉장히 낮은 구간이지만 계속해서 상승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는 채굴자들의 NUPL 지표인데요. 이 지표는 채굴자들의 현재 포지션이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이익 상태인지 미실현 손실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0보다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미실현 이익 구간인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0.47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5가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을 넘어서기 직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두 번의 상승장에서는 이 구간이 0.5를 넘는 구간에서 더 월등하게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채굴자들의 항복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채굴자들의 항복이 이제는 멈춘 상태입니다. 채굴자의 항복이라는 것은 수익성의 악화로 인해서 채굴을 중단하거나 보유 중이던 코인을 매도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채굴자들의 매도가 멈추었고 이제는 오히려 매수세로 전환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난이도 하락 이후로 해당 지표가 8%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채굴자들이 이제 차츰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전체적인 수치로 봤을 때 작년 상승장에서의 움직임과 대비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월등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 최대치까지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이런 움직임들이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5%까지는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 구간에도 아직까지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채굴자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다면은 이번에는 고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집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가격이 이렇게 바닥 구간을 찍었을 때 대규모 고래들, 10,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이 매수세를 점차 시작을 했고요. 최근까지 고래들은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규모, 즉 10,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이 고래들의 매수세가 점차 약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로 1,000개에서 10,000개, 그리고 100개에서 1,000개를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은 여전히 강하게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적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매도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규모 고래들의 움직임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유는 작년 말에 상승장으로 전환하기 전 시점을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가장 큰 규모의 고래들의 매수세가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때부터 대규모 고래들은 계속해서 매도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매도세가 강해지는 움직임에서 가장 작은 주체들은 이때부터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수의 움직임을 이 구간들까지 이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규모의 고래를 제외한 주체들 같은 경우는 이 구간들 이후에 이제 매도세로 전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규모 고래들은 오래전부터 비트코인을 매집해온 주체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는 구간에서 매도를 진행을 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을 비롯한 작은 주체들은 가격이 더 상승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입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격이 이 정도 됐을 때 구간들 보면은 가장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은 매도 타이밍을 놓치거나 매도를 하더라도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기 보유자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단기 보유자들이 급등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주체입니다. 지난 1월 이후로 최대 수준으로 급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은 신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시점이라는 의미이고, 결국은 상승 모멘텀이 커지는 시기와 주로 일치를 해왔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주체들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어떤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지표는요, 테이커들의 매수 매도 주문 비율이라는 지표입니다. 테이커 바이셀 레이시오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수준에 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1.02 근처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 구간은 2022년 말과 그리고 2023년 초순 그리고 2023년 10월 같은 굉장히 비트코인 가격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던 그 구간들 직전에 도달했던 구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2번 고점을 찍었던 구간에는 이 지점을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표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매수 비율이 역사적으로 높은 구간에 와 있다는 겁니다. 즉 공격적인 매수 주문에 강한 유입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 지표는 일반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의 중요한 상승 움직임의 선행 지표로서 작용을 해왔습니다. 자, 비슷한 지표로서 스위스블록에서 제공하는 비트코인 가격 모멘텀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 지표가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을 보여준다면은 이 지표는 조금 더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가격 모멘텀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현재 보시면은 가격 모멘텀 지표가 강세 모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상승장에서 이 구간으로 진입한 직후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조정 국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본격적으로 큰 상승을 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조정이 동반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조정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 조정은 다음 단계로 더 강하게 도약하기 위한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트코인, 알트코인 사이클 지표를 통해서 어떤 구간에 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포모가 유발되는 요 구간들까지로는 진입을 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 지표가 지금 막 요 구간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구간들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가격 모멘텀 지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알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부분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특정 지표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조정 구간이 발생할 수 있는 시그널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인텔레그래프가 비트코인의 미결제약정 규모를 근거로 해서 현재 68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이 과도한 포지셔닝에 의해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즉 일시적으로는 하방을 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비트와이즈의 리서치 총괄 책임자는 시장 심리와 자금 흐름 그리고 온체인 지표 등을 포괄해서 본인들이 집계하고 있는 암호화폐 자산 심리 지수가 11월 이후로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신호는 시장의 과열 신호이고 단기적으로 조정이 오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건데요. 네, 그런데 비트와이즈의 리서치 책임자가 이 지표를 공유를 하면서 그럼에도 기업과 ETF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고 거래소 내 비트코인 잔액이 계속해서 고갈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2025년 전반을 두고 봤을 때는 확고하게 상승 구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의 추세와 관련된 뉴스들만 몇 가지를 공유를 드려볼 텐데요. 코인베이스에서 하루 무려 10억 달러의 비트코인이 출금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최대 규모의 출금인데요. 이렇게 거래소에서 출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관들이나 기업들의 장기 보유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호재 소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무역 합의에 도달하면서 올해 초에 60을 찍었던 이 월가의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가 20까지 떨어진 부분들, 그리고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크게 하회한 부분들을 염두에 뒀을 때 위험자산 선호 경향들이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험 선호 성향이 높아진다는 것은 비트코인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강세 전망이 예상된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강세장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온체인 지표상으로 알트 시즌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상위 125개의 암호화폐 시가총액을 추종하는 토탈2가 올해 1월부터 유지된 하락 추세선을 상방 이탈했다. 즉 상방 돌파했다라는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벤처 투자 거물이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 팀 드레이퍼가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2025년 말까지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한화로는 대략적으로 3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국내 소식도 간단하게 언급을 드려볼 텐데요. 현재 대선 주자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잘 공략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나란히 암호화폐 현물 ETF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청년과 중산층을 타깃으로 해서 자산 형성의 지렛대로서 암호화폐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CV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105K 상단으로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매도벽이 차츰 약해지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봤을 때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계속해서 매수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녹색도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요. 보라색 같은 경우는 같이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 구간에서 일정 부분 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관망,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는 것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주문량에서는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더 월등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크게 반등하고 나서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주체들은 상승에 더 무게감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104K를 경계로 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일정 부분 횡보 구간을 더 이어가더라도 여기를 강하게 또 매물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더 크게 쏘고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구간들에 해당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뭔가 더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104.3K에 있는 요 중요한 저항 구간들을 뚫고서 높은 거래량과 함께 상승을 해야 되는데 장이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요 구간을 또 일정 부분 하회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20과 52평선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RSI 상으로 이평선을 터치하고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승 추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더 조정을 받더라도 100K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매물대 보여드리겠지만 103K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앞서 요 구간들을 상방 돌파해서 이제는 정고점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매물대 구성 한번 살펴봤을 때 가격 상방으로는 매물대가 역계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가격 하단으로 봤을 때 요 구간의 평균 단가가 103.1K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정을 받더라도 103K를 지켜내는 것,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탈하더라도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